아침 일찍 눈이 떠졌다. 창문 틈으로 빛이 조금 들어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일어나 부엌을 서둘렀을 텐데 오늘은 잠깐 누워 있었다. 딱히 급한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누가 나를 재촉하지 않는 아침은 생각보다 길었다. 부엌에 나와 물을 올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다. 밥을 지어야 할 아이도 없고 도시락을 챙겨야 할 사람도 없다. 저 사람은 요즘 아침을 간단히 먹거나 거른다.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하루는 시작된다. 가스 분리의 물만 조용히 끓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으니 예전 아침이 떠올랐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침이 전쟁이었다. 한 아이는 잠투정을 하고 다른 아이는 양말을 못 찾고 저 사람은 넥타이를 찾으며 시계를 흘끗거렸다. 밥상은 금방 어질러졌고 국은 식기 전에 퍼내야 했다. 나는 늘 한 손에는 국자를 다른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때는 내가 멈추면 하루가 멈추는 줄 알았다. 아이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겨 보내고 나면 집안이 잠깐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은 지금과는 달랐다. 일이 끝난 뒤에 숨고르기 같은 시간이었다. 곧 또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을 보고 세탁기를 돌리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나는 늘 다음 일을 생각하며 움직였다. 나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를 때, 저 사람이 무심히 이거 좀 봐 하고 건넬 때, 나는 자연스럽게 거기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어딘가 삐걱거릴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괜히 서운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세워주었다. 그 생각이 나를 지탱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계속될 줄 알았다. 아이들이 자라고 저 사람이 나이를 먹고 나도 함께 늙어가도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다. 모습은 바뀌어도 방식은 달라져도 내 자리는 남아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찾는 일이 줄어들었다. 엄마, 이거 어디 있어? 라는 말이 사라지고, 여보, 이거 좀 봐. 라는 말도 뜸해졌다. 다들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로 은행 일을 보고 병원 예약도 스스로 하고 필요한 건 스스로 챙겼다. 그게 잘못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바라던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하고 저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사는 것.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자 나는 조금 멍해졌다. 내가 할 일이 줄어든 만큼 내가 서 있을 자리도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필요해지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가 나를 부르면 그게 내 자리였고, 누군가 나를 찾으면 그게 내 역할이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은 낯설었다. 쉬어도 된다는 말보다 할 일이 없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아이들은 자라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저 사람도 자기 방식을 익혀간 것뿐이었다. 내가 빠져야 할 자리에 계속 서 있으려 했던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뿐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 필요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나는 그걸 내 삶이 옅어지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그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허하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것 같다. 아침을 간단히 마치고 나니 집안이 더 고요해졌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할 일이 줄줄이 이어졌을 텐데 오늘은 식탁 위가 금세 정리되었다. 씻을 그릇도 많지 않았다.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자꾸 생겼다. 나는 그 멈춤이 어색했다.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다.
예전에는 아이들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저 사람 일정에 맞춰 하루를 나누었다. 내 시간은 늘 누군가의 시간에 기대어 있었다.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바쁜 게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고 여겼다. 누군가의 밥대가 내 밥대였고, 누군가의 출근 시간이 내 시작이었고, 누군가의 귀가 시간이 내 마침표였다.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스스로를 잃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힘들어도 그 힘듦이 분명했고, 바빠도 그 바쁨이 이유가 있었다. 내가 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내가 먼저 밥을 먹어도 되고,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 일정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그 자유가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러고 보니 마음이 허했다. 내가 움직여야 하루가 굴러간다는 느낌이 사라지자, 내가 빠져도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게 그렇게까지 불안할 줄은 몰랐다. 나는 필요가 있어야 자리를 느끼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 작은 부탁 하나, 그게 나를 세워주었다. 엄마, 이거 해줘. 여보, 이거 어디 있어? 그런 말들이 귀찮으면서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증거처럼 여겨졌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나는 비로소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들이 줄어들자 나는 괜히 더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빠뜨린 일은 없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일이 줄어든 걸 기뻐하지 못하고 괜히 허전해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일이 많을 때는 힘들다 했고, 일이 줄어들면 또 불안해했다. 나는 언제쯤 편안해질 수 있었을까? 가난하다는 게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다. 늘 움직이며 자리를 확인했고, 늘 필요 속에서 나를 확인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필요해지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 속에 내 일이 있어야 마음이 놓였고, 누군가의 계획 안에 내 역할이 있어야 안심이 되었다.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 하루는 마치 내가 빠져도 괜찮은 하루처럼 느껴졌다. 그게 서운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나를 쓸모로 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쓸모가 있으면 괜찮고, 쓸모가 줄어들면 초라해지는 사람처럼. 그런 기준을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었다. 그래서 지금이 더 낯설었던 것 같다. 할 일이 줄어든 건데 내가 줄어든 것처럼 느꼈고, 부름이 줄어든 건데 내 자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변화였을 뿐인데 나는 그 변화를 내 가치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필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내가 오래 붙들고 있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왔다. 바닥에 비친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허전해하는 이유가 정말 저 사람 때문이었을까? 저 사람이 무심해서였을까? 아니면 아이들이 나를 덜 찾기 때문이었을까? 가만히 따져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저 사람은 예전에도 저 사람이었고, 아이들은 자라서 제 길을 가는 게 맞았다. 나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마음이 가라앉았던 건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말은 틀리지 않다. 그 시간은 분명히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가 내 손을 거쳐갔고, 누군가의 문제는 내 머리를 스쳤고, 누군가의 걱정은 내 마음을 먼저 통과했다. 나는 그 역할 속에서 나를 확인했다. 문제는 그게 나의 전부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야 내가 또렷해진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필요하지 않으면 흐릿해질 것 같았고, 부르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부름을 기다렸고, 일이 생기기를 기다렸고, 누군가가 나를 찾기를 기다렸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희생이라고, 책임이라고,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해지면 그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빠져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웠던 건 아닐까. 누군가의 일정에서, 누군가의 계획에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내가 빠져도 아무 일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싫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자꾸만 내 자리를 확인하려 했고, 줄어든 자리를 다시 채우려 했고, 예전 크기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다. 필요가 줄어든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나는 그걸 실패처럼 받아들였다. 조용해진 시간을 휴식으로 보지 못하고 쓸모가 사라진 증거처럼 여겼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처럼 느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건 누군가가 나를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 차이를 나는 인정하지 못했다. 나는 쓸모가 줄어드는 걸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으로 오래 살다 보니 그 필요가 줄어들자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필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생각이 흔들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필요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그래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었고, 그래야 내가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었고, 그래야 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필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역할이 얇아졌다고 해서 지난 시간이 지워지는 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시간을 다 살았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누군가를 위해 고민했고, 그만큼의 시간을 채웠다.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그 시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었다. 나는 필요로 살아왔고, 그게 내 방식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음 한쪽이 조금 느슨해졌다.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서운함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알 것 같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줄어드는 걸 견디지 못했던 거였다.